트럼프는 이란과 러시아가 동시에 두 전선에서 미국의 힘을 시험한 후 테헤란과 모스크바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드론 위협 그리고 핵 협상으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의 갈라테에 있는 주거용 건물을 타격하며 나토의 민감한 접경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백악관은 이중 함정 앞에 서게 되었지만 트럼프는 고성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을 아끼고 제이드 벤스에게 외교적 상황을 파악하게 하며 이란과의 어떤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자신이 직접 쥐고 있습니다. 권력을 아는 이들에게 이는 확전 관리입니다. 테헤란은 에너지와 군사적 긴장으로 양보를 얻으려 합니다. 모스크바는 나토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으로 달려가는지 보려 합니다. 그들이 시험하려던 것은 무엇이며 왜 트럼프는 공개 발언을 삼갔을까요? 백악관이 도발을 어떻게 손해로 바꿀까요?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양해각서에 근접했다고 밝힌 이후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이드 벤스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승인 여부는 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도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승인 여부는 트럼프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합의는 아직 트럼프의 서명에 달려있고, 이란 정권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적 압박, 제재, 경제적 위험이 그들의 행동 여지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아니라 결정을 쥐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두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벤스는 가벼 역할을 하고 참모들은 조건을 시험합니다. 재무부는 석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그 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이란 정권이 저항으로 포장해 팔고 싶어하는 전면전을 허락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보장이 있기 전까지 압박을 완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은 레드라인,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제, 그리고 제재 해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권은 내부 지지층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혁명 수비대와 더 강경한 세력들 앞에서 권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언제 서명할지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면전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지만 압박 없이 양보하면 이란이 같은 협박을 반복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압박을 깔고 협상할 때 드러납니다. 테헤란이 미국을 시험하는 동안 모스크바는 동유럽에서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루마니아의 갈락시스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루마니아 당국은 드론이 건물을 타격하기 전에 자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며 이 사실이 사건의 정치적 무게를 바꿉니다. 이것은 먼 사건이 아니라 군사 동맹의 경계에서 일어난 도발이었으며, 이 동맹은 상당 부분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고 동맹국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의 F-16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드론에 대해 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이 한계를 시험할 때 감정적이고 공개적이며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실수일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이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고위 인사인 그는 드론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유럽인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위반 행위를 정상화하고 나토를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불안을 혼자서 떠안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힘든 길은 동맹 자체가 대드론 방어를 강화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모든 비상사태마다 워싱턴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2001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찰기 EP-3가 하이난섬 근처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고 미국 승무원들이 중국에 억류되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카메라 앞에서 그 위기를 즉각적인 전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압박하고 협상하고 말을 신중히 골라가며 군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일은 권력의 오래된 규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강대국은
존중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과의 비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모스크바를 강하게 비난하지만 위협이 가까워지면 여전히 워싱턴으로 달려갑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드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폴란드는 국경을 감시하며 발트 3국은 지원을 요청하고 독일은 군사 구조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동맹국들은 영원한 의존자가 아니라 동맹국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서방의 방어는 기자회견에서의 말뿐이거나 미국 납세자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동에서는 요구가 다르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에너지 경로의 안정을 원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진전을 저지하고 싶어하며 이란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생존하길 원합니다. 트럼프는 이 갈등을 이용해 각 주체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완화를 원한다면 길을 열고 실제적인 통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랍 동맹국들이 안정을 원한다면 협박에 보상을 주지 않는 해결책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재무장관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 위기가 군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석유, 인플레이션, 운송, 해상보험, 그리고 투자자 신뢰가 모두 같은 문제로 묶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걸프 지역의 잘못된 결정이 휘발유와 슈퍼마켓 가격에 즉각 영향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시끄럽기보다는 차분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몇 시간 동안 평론가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결정적일 것이며 나토는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발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경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테헤란과 모스크바는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며 동맹과 적국 모두가 미국의 압박 아래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저는 나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Eu sou Milson Alves, internacional.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정보를 공유받고 있습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